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그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용 보드로 사용했던 타겟 보드는 뉴TC4의 실습용 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졸업작품이나 경연대회 출품작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보드를 검토해 본 결과 JCNESA의 J모드 128 베이스 보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뉴TC4의 실습용 보드가 AVR 스튜디오 4.19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JCNet의 J모드 128 베이스 보드는 애트메 스튜디오 6.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트메 스튜디오 6.2는 AVR 스튜디오 4.19보다 훨씬 기능이 많고 C 언어뿐만 아니라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JCNet에 있는 새로운 보드, 크기가 더 작고 컴팩트한 보드를 사용해서 C로 작성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C++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먼저 애트메 스튜디오 6.2의 설치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치 방법은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고 간단히 쫓아갈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을 JC모드 128 베이스 보드에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USB 포트 드라이버인 CP10X VCP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JCNESA의 웹페이지에 자료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링크를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실 화면이 나오고 이때 첨부된 jmode 128-1.g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된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나면은 이와 같은 폴더가 생기는데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개의 폴더와 두 개의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x64 또는 x86용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폴더는 설치 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장치관리자에서 설치된 드라이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장치관리자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장치관리자 윈도우가 뜨고요. 그때 포트 항목에서 지금 막 설치된 USB to UART 브릿지 포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컴 포트 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애트메 스튜디오 6.2에서 포트를 선택할 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애트메 스튜디오 6.2를 다운로드 합시다. 먼저 애트메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홈페이지는 www.atmel.com입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테고요. 그래서 서포트 링크스에서 다운로드 애트메 스튜디오 6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되고요. 이 페이지를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버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최근 버전 애트메 스튜디오 6.2를 찾아서 특히 이제 빌드 번호가 1153입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려면은 애트멜 웹사이트에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카운트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죠. 이름하고 이메일 등을 작성한 후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여러분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이런 이메일이 도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정크 메일 박스나 또는 이메일 관리자에 연락해서 이메일이 도착했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이메일에 링크가 있는데 Download the file here 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애트메 스튜디오 6.2 인스톨러라고 하는
이 링크를 쫓아가서 다운로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와 같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같은 어카운트로 로그인 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학교, 그 밖에 여러 군데 PC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한 번만 어카운트를 만들면 모든 PC에 애트맥 스튜디오 6.1을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된 인솔러를 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해봅시다.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와 같이 되고요. 이때 인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인솔이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00 쉘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해서 넥스트 버튼 누르면 인솔이 시작이 될 거고, 설치 위치가 결정되면 계속해서 인솔이 진행되고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애트맥 USB 드라이버 패키지를 이어서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한 여러가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설치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계속 눌러줘야 설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중고 커넥티비티 중고 이런 것이 뜨게 될 거고요. 중고 ltd.중고 이런 것도 뜨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계속해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애트맥 USB 드라이버 패키지 설치까지 모두 다 설치하도록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들이 설치되게 됩니다. 자, 애트맥 USB 드라이버 패키지 설치가 모두 다 종료가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셋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먼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애트맥 스튜디오 6.2의 셋업이 시작되게 되겠죠. 먼저 인스톨레이션 패스, 즉 설치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게 되고요. 필요하면은 변경해도 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계속 눌러서 진행하면은 인스톨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한참 진행된 후에 완료가 되면은 이제 애트맥 스튜디오 6.1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초기에 애트맥 스튜디오 6.2는 패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최근에 다운로드한 버전에는 이 패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혹시 설치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패치를 추가해서 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패치는 JCNet사에서 이와 같은 링크를 통해서 패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쫓아가면은 자료실 화면이 뜨게 되고요. 첨부된 파일 atmega128_stk500.zip 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즉 atmega128의 ISP 장치로 STK500을 사용했을 때 애트맥 스튜디오의 디바이스 선택 메뉴에서 STK500이 나타나도록 그런 패치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버전에는 이것이 이미 픽스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요령대로 패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 해제한 후에 그것을 카피해서 이와 같은 위치에 페이스트 해줍니다. 이 경로를 잘 확인해서 이 폴더에다가 이와 같이 패치를 해주면 메뉴에서 STK500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애트맥 스튜디오 6.1을 띄웠을 때 툴스 메뉴 밑에 Add Target 메뉴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Add Target 메뉴를 선택했을 때 이와 같은 창이 뜨고 이때 STK500이 나타나게 되고 앞에 장치 관리자에 나타났던 컴포트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pply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애트맥 스튜디오 6.2를 실행시켜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컴파일해 보도록 합시다. 애트맥 스튜디오는 설치 후 나타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혹은 시작 메뉴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잠시 후에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환경을 셋업해야죠. 그래서 툴스 메뉴 밑에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메뉴를 선택을 한 후에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STK500 툴 이름이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로는 atmega128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ISP를 선택한 후에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 창에 여러가지 항목이 뜨게 됩니다. 이때 인터페이스 세팅, 툴,
information 등의 항목이 나타나면 atmel studio 6.2하고 ISP 통신이 완벽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atmel studio 6.2를 띄우기 전에 ISP를 여러분의 PC와 보드가 서로 연결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ISP는 JMOD 128 베이스의 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보드의 USB 포트와 여러분의 PC의 USB 포트를 제공된 케이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죠.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격입니다. 그래서 GCC C executable을 만들 건지 혹은 GCC C++ executable을 만들 것인지 선택하면 되고요. 이름하고 그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 위치,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의 이름 등을 선택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디바이스도 선택해 줘야 하는데 atmega 128을 선택하게 되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코드가 발생이 되고요. 여러분은 간단히 무한 루프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이와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아마 이 코드도 미리 작성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하죠. 빌드 메뉴에 컴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역시 빌드 메뉴에 빌드 솔루션을 만들면 실행 파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창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윈도우에서 빌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만들어졌고 에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실행 파일, 즉 솔루션 파일을 여러분의 타겟 보드, 시스템용 보드에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디바이스를 프로그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디바이스 프로그램 메뉴 선택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요. 이건 아까 앞에서 이 메뉴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SDK 500을 하고 디바이스를 atmega 128로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ISP로 하고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된다고 그랬었죠. 이때 이 메모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솔루션, 즉 실행 파일이 여러분 타겟 보드에 프로그램되어, 즉 다운로드 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메인 함수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atmel studio 6.1을 사용을 해서 작성한 후 컴파일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시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작성해서 새로운 보드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0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